오늘 우리 K 증시는 현충일로 휴장일이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만약에 오늘 열었으면은 또 한 번 떡상이 가능했었을 날인데 그럼에도 조상님들 덕분에 이제 현충일로 하루 쉬었고요. 뭐 덕분에 좋았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오늘 새벽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우리 K 증시랑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또 바로 엔비디아가 완전히 그냥 천장을 뚫고 윗집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2주 전 실적 발표 때 1000비디아를 달성한 이 엔비디아는 간밤 1200비디아도 넘어가지고 1224달러까지 슈팅을 해버렸고요. 이제 월가 IB들의 목표가도 대부분 추월을 해버렸습니다. 하필 또 그 주가도 딱 1224.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1224가. 12월 24일. 이거 가지고도 또 정말 판타스틱 하다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아주 엔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가 드디어 애플 시가총액을 추월해 버렸는데, 그렇다고 애플이 뭐 후진을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연례 개발자 회의, 그 WWDC를 앞두고 애플도 그 기대감으로 연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엔비디아가 바로 추월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이 엔비디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증시 격언을 등에 업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 1대 10으로 주식 분할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 계좌에 있는 엔비디아 주식수가 10배로 늘어나는 이런 어떤 매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상상 임신이면 어떠냐, 배만 부르면 됐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엔비디아 매수세에 왕창 몰렸습니다. 근데 참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는 거는 진짜 이거 역사적인 사건인 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는 애플의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납품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자체의 스마트 기기부터 뭐 가전까지 이제 사업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딱 하나만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한테는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었던, 쉽게 말하면 이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이겨 먹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셀트리온이 화이자를 이겼다? 아니면 뭐 연예인 매니저가 그 연예인보다 더 떴다. 또 다른 거는 뭐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시총으로 넘어섰다. 이 정도 급이죠. 그러니까 내 별명이 그 마세라티라고 했잖아. 사우나에서 내 후배가 내 뒷모습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마세라티 문이다 했다고. 근데 그 가운데 그게 이제 양쪽 다리 길을 넘어섰다. 요 정도? 자, 사실 엔비디아가 99년도 나스닥에 처음 상장했을 때만 해도 그때 당시 기존 IT 강자들이었던 뭐 야후, 인텔,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에 비하면은 엔비디아는 그냥 저기 어디 방구석에서 납땜질이나 하고 오락기나 가지고 노는 그런 애들로 취급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진짜 천지가 개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차트를 딱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당시 요때가 이제 뭐 메르스 창궐하고 그때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죠. 하여간 그 10년 전에 엔비디아를 1000만 원어치 샀으면 오늘 새벽 기준으로 22억이 됐네요. 주수로 216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MMORPG 이런, 근데 게임을 전혀 모르는 깨알못인 저 같은 인간은 MMORPG가 뭔지 MMO 하기만 한데, 하여튼 그런 고사양 게임들하고 이제 스포츠 게임들이 막 대중화되면서 그래픽 카드도 성능이 더 좋아져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일단 그런 게임 업종의 수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가상화폐하고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또 필수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가 최고 스펙이다 보니까 이때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했죠. 그 다음 이제 최근 인공지능 AI 붐이 찾아오면서 이제 기존 CPU는 데이터를 이제 자판기처럼 한 번에 하나씩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 GPU는 멀티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방에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병렬 처리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입력하고 처리해야 되는 그 AI 구현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엔비디아에 묻어뒀던 1000만 원이 10년 만에 22억이 된 비결이 특별할 게 없어. 물론 이게 이제 말로 하니까 뭐 쉽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준비와 성과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제 뒷받침이 됐죠. 그 일화 중에 하나로 엔비디아 젠슨 황 자체가 뭐 엄청난 그 워커홀릭, 우리말로 일 중독자여가지고 그 엔비디아 본사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엄청나죠.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본부처럼 진짜 미래지향적 건물인데,
크기가 총 25,000평인가? 그러니까 저기 가평에 있는 자라섬 하나 정도 사이즈야. 근데 여기는 이제 개인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사측에서 제공한 사진들만 있는데,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주소에는 엔비디아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회사로 되어 있는데 직원 개인들 자리가 정해진 게 없대요. 아니 물론 개발자들이나 실험실에서 일하는 그런 인력들은 다 있지만, 그냥 일반 그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은 그냥 카페 테이블 같은 데 앉아가지고 노트북 열어놓고 일하는 거고, 뭐 근태 관리도 따로 안 하기 때문에 재택으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뭐 여기 나와서 하든가 아무도 터치를 안 한대. 근데 평균 연봉이 3억이 넘고 퇴사율 이직률이 0%.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직이 아닌 이상은 안 나가는 거야. 왜? 여기 한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거든. 하여튼 그런데 그 사내 메신저 같은 게 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접속 여부가 표시되는데, 젠슨 황은 거의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온라인으로 표시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젠슨 황 왼쪽 어깨에 엔비디아 로고 문신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당시 이제 직원들하고 엔비디아 주가 $100 넘어가면은 사장님은 뭐 할 건지 공약을 하나 걸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 $100 넘으면 내가 문신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주가가 바로 $100 넘기면서 약속대로 문신을 한 거야. 그야말로 이제 엔비디아랑 나는 한 몸이다, 뭐 이런 이제 사고 방식인 거죠. 젠슨 황, 이 양반 한자 이름을 우리식으로 읽으면은 황인훈인데, 예전에 그 황치훈 형님 생각나네. 하여간 이번 대만 컴퓨텍스 행사에서 뭐 거의 전 세계적인 그 셀럽 내지는 국가적 영웅이 고국 방문한 것만큼 대만 전체가 그냥 아주 들썩거렸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세계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만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황인훈 형님이 대만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국뽕 발언을 했는데, 오늘 우리 현충일 동안에 이제 중국 쪽 여론을 보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또 한번 홀라당 발가닥 뒤집어졌어요. 이게 젠슨 황이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개무시한 거라고 지금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고 있다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엔비디아 제품 불매 운동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데, 아니 엔비디아 불매하면은 누가 손해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 중국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유일하게 하나 잘 나가는 게 전기차인데, 중국 비아드랑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협업 중인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빠지면 도대체 누가 아쉽냐고. 그러니까 오늘 뭐 현충일 휴일 휴장 다 좋았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 K 증시가 오늘 정상적으로 개장을 했으면 삼성전자는 8만 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20만 닉스 재탈환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오늘 증시가 열렸던 일본 니케이의 경우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개장이 9시잖아요. 근데 아까 9시 10분에 보니까 1.3%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하여튼 오늘 정상 개장했던 중국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약간 뭐 대만에 대한 복잡한 신경 때문인지 나스닥 사상 최고치 약발을 그대로 흡수해버렸던 일본하고는 딴판으로 오늘 중국 증시는 이제 하루 종일 널뛰기 하다가 널에서 떨어졌어. 털푸덕. 이런 와중에 중국이 또 우리 포항 그 0일 만에 석유가스 발견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막 대놓고 보니까 시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약간 이간질 작업 같은 게 시작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소식을 중국 네티즌들은 저게 바로 주한 미군이 안 떠나는 이유다. 원래 미국 함대들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정확하게 그 원유 수송로의 길목에 항공모함들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석유가스 나올 거 미리 다 알고 주한미군이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건데 앞으로라고 이게 떠나겠냐. 저거 다 석유가스 지네가 먹으려고 하는 미제 승냥이들이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앉아있네.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휴장인 게 너무 아깝다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대만 TSMC랑 엔비디아가 완전히 미러링 되면서 똑같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오히려 상승률은 뉴욕 증시에서는 대만 TSMC가 더 높아가지고 거의 7%대 급등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까 대만 증시 열리니까 여기서 또 TSMC가 사상 최고치를 역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증시 열렸으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무조건 좋았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뭐 생각만 해보는 거고요. 사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사상 최고치, 그리고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치, 그리고 1224달러,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를 연상시키는 판타스틱한 이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열광했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는 유동성만한 그런 호재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간밤에 유동성의 어떤 진한 향기가 더해지면서 월가는 더더욱 비이성의 향연이 펼쳐진 건데, 그 이유는 바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에 못 미치는 동시에 4개월 만에 최악의 결과를 내놨기 때문인데, 일단 수치상으로도 예상치 17만 5천 건에 비해서 실제 결과가 15만 2천 건 나왔으니까 수치가 꽤나 수치스럽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과 월가가 하모니로다가 그동안 미국에서 제일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던 고용마저 쿨링 오프, 우리말로 식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들 통해 가지고 막 부풀리게 나섰고,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떤 해석으로 이어졌냐면, 연준이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실업률이 갑자기 배신 때리면서 반등 나올 경우 연준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다. 잘하면 이번 주 금요일날 증명이 될 거다. 이런 또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AI 붐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역시 붐업이 되면 그만큼 고용은 줄어드는 게 맞다. 요즘에 뭐 미국에서 빅테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서비스업, 제조업, 심지어 바이오 업종에서까지 감원바람 엄청 세게 불고 있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AI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아이러니와는 별도로 지금 온라인에서는 엔비디아가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엔비디아가 온 세상을 지금 구원하고 있다, 이런 짤이 지금 유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산드라박 머리 위에 비듬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페드와치를 보면은 엊그제 ISM 제조업 지수 망했을 때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절반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에는 거의 60%대로 육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율도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K증시 열렸으면은 저는 한 90% 확률로 외국인 순매수였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한 1박 2일짜리 호재인 게, 바로 내일 밤 미국에서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 나오는데, 이제 원래 매달 첫째 금요일이 고용지표 나오는 날이고, 항상 이거 이틀 전에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예고편 기능을 한다 그러지만, 최근 들어서는 엇박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ADP는 시원찮아가지고 다들 유동성의 향기에 막 취해 있는데, 정작 정부 고용지표랑 실업률은 완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잘 나오는 이런 해프닝이 올해 들어서 이제 빈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고용지표 자세히 이제 뜯어보면은 정부 고용이 이제 탄탄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형성하고 있어 왔다. 이게 바로 어떤 바이든의 입김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더럽고, 하여간 올해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성의 표시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저는 하루 동안 쉬면서 뭐 평소에도 맨날 쉬지만 하여튼 오늘은 빨간 날이니까 더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쉬면서 이것저것 조금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최근에 우리 금융시장 관련해서 제일 좀 얼탱이가 없었던 거는, 지금 정부는 한창 K-밸류어 프로그램 마련한다고 막 9월 발표 앞두고 지금 밤낮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와중에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더 축소한다고, 그래서 현재 14.2%에서 5년 뒤인 2029년에는 13%까지 낮춘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야. 아니 진짜 저는 다 떠나서 진짜 지금 정부처럼 이렇게 정말 헛발질을 많이 하는 정부는 처음 봐요. 거기다가 헛발질을 하는데 발이 거의 지네처럼 발이 많아가지고 헛발질이 하루에 몇 개씩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뭐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국무회의라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붙어있는 그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긴 하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국내 주식 14.9%, 해외 주식 35.9%, 그리고 국내 채권 26.5%, 해외 채권 8%, 대체 투자 14.7% 이렇게 이제 결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매년 0.5%씩 줄여 나간다는 얘기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국민연금이 이제 대형주들 내다 판다, 그래서 지수를 또 끌어내린다. 이거는 이제 당장 뭐 사실은 아니고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기금의 규모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중을 줄인다고 당장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순매도로 그냥 갖다 내다 판다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추정하는 다른 그런 연기금들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럼에도 올해
이제 미국은 저렇게 사상 최고치를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데 우리 K증시만 또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국민연금이 팔고 또 내년에 금투세 도입한다고 하니까 주식시장 큰 손들은 조금 주가 오를 때마다 익절로 다 털어버리니까 도저히 오를 수가 없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는 좋아요.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 전 국민의 어떤 노후 생활이 달린 국민연금인데 니네는 국내 주식만 하라고 그리고 아무리 올라도 팔지 말고 그 수익을 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양보해라 이런 논리는 또 말이 안 되죠. 그나마 근데 다행인 거는 국민연금 해외 주식 중에서 이렇게 비중 5위에 떡하니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다. 거기다가 주수로는 393만 2,924주씩이나 그래서 이게 쭉 보면은 테슬라를 빼고는 하여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해만 수익 엄청 많이 났고요. 이거는 뭐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덕분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보시면은 1위에 삼성전자부터 2위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쭉 보면 10개 종목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제대로 수익 난 거는 SK하이닉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현대차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뭐 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된 게 국내 증시는 반타작도 안 되냐? 정말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절반의 확률이라는데 우리 K증시에서는 저렇게 업종 대표주들 우량주들로만 픽했는데 고작 30%의 확률이야. 자, 말 나온 김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UBS의 한국 투자 전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K밸류업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걸 조금 힌트로 보겠습니다. 우선 올 초부터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끌어모았던 이 한국 증시 밸류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약간 회의적이면서 지금까지 매번 대한민국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벌개혁, 지배구조 선진화 같은 명제들을 들고 나왔지만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UBS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다, 찐이다. 이렇게 이제 K밸류업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고 그 배경은 이제 최근에 인구 고령화, 성장 둔화 등으로 정부, 재벌, 소액주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번에는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번 K밸류업, 즉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한대요.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소리 같죠? 근데 끝에 이제 UBS가 수혜주를 쭉 읊어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먼저 밸류업 했는데 그 사례 때도 그랬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금융구조 개혁을 약간 깔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아유 야 그게 되면은 진작에 했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체적인 변화가 중요해질 것이므로 지금의 작은 변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여간 그래서 K밸류업 수혜주들은 이미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했고 이제 요즘 잠시 주춤하는 거는 K밸류업이 벌써 약발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그래서 UBS는 K밸류업 잠재적 수혜주 12개 종목하고 현재 K밸류업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약간 소외된 종목 5개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먼저 K밸류업 잠재적 수혜주로는 선호도 순으로다가 기아, 현대차, 신한금융, 하나금융, 키움증권, 미래에셋, OCI홀딩스, SK스퀘어, 한국전력, KT, KTNG, 삼성전자 요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잠재적 수혜주로 삼성물산, LG, LS, 현대글로비스, 두산밥켓 요렇게가 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완전히 외국계 리포트가 이제 풍년인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질세라 코리아 컨빅션 리스트 우리말로는 K증시에서 매수 확신 종목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KB금융 목표가 88,000원 그 다음 SK하이닉스 목표가가 25만 5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목표가 30만 5천원 그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가가 107만 8천원 대신에 이제 하이브는 기존 컨빅션 리스트에 있었지만 이번에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는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저마진 럭셔리 매장으로의 매출 믹스 전환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객단가를 바탕으로 백화점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그 대신에 그놈의 지누스 이게 이제 글로벌 매트리스 업체를 현대백화점이 8,700억에 인수한 건데 이제 아무리 봐도 비싼 값에 내다바이 당했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끊이지를 않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모간 스탠리도
본업 백화점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이 지누스 매트리스 분야의 수요 둔화, 경쟁 심화, 유통 재고 효율화로 인한 1분기 실적 부진 등을 감안해서 현대백화점 전체 목표가를 기존 57,000원에서 이번에 54,000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공유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면이 절대 상하지 않도록 정말 나중에 공치사 듣고 고맙다고 이제 손 한번 붙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럼망주의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지난 5월 초에 한글과 컴퓨터로 시작해가지고 최근 철강의 날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그 다음에 외국계에서 계속 집중했던 클래시스랑 리노우 공업까지 모두 떨주 몰팔로 공략했으면 최소 20%대 수익을 냈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삼성전자 전 직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일 하루 휴가 내고 목금 토일 연휴로 이제 쉬는 분들이 많을 예정인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K증시는 절대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어떤 허를 찌르는 그런 황당 사건이 더 많이 터지는 그게 바로 평화로운 K증시입니다. 자, 내일 정부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에 대한 TF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은 약 200개 정도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다가 이제 우주청 개청하고 북한의 어떤 생화학 테러 관련해서 국방 항공 드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전염병 예방 공중 보건 위생 이쪽이 강조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 내일 한중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제 지난주 북한의 그 똥풍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도 당연히 이제 긴장을 했는데 그럼 이제 미세먼지도 그렇고 한중이 과학 분야로 협업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통신위성, 환경위성 이쪽. 그다음 내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벤처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는데 이렇게 보통 정부에서 벤처업계 지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날이면 증시에서는 모태펀드를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에 해당하는 창투사들 그리고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런 섹터에 수급이 몰리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로봇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 하이젠 RNM이 수요 예측이고 또 내일 이벤트는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 전문가 간담회 제1차 회의가 잡혀 있는데 뭐든지 1회가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AI 시대에 우리가 사실 뭐 정책 전문가라고는 AI 윤리 이쪽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 그럼 고차원적인 센서링이 가능한 양자 기술 정도가 증시에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 내일 우리 6월 첫 주 증시를 마침내 끝마치고 나면 밤에 미국에서 5월 고용보고서하고 실업률이 나오는데 사실상 다음 주 FOMC에 가장 긴밀하게 쓰일 재료가 바로 이번 고용지표랑 다음 주 수요일 CPI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주 PC 물가지수 발표 때처럼 외국인들의 경계감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연준 이사 그 리사 쿡 연설 잡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번 고용지표에 대해서 과연 연준 금리 인하와의 거리감이 줄었나 늘었나 이 평가를 들어볼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내일부터 게임 관련 국제 행사인 서머 게임 페스트가 미국 LA에서 개최되는데 여기 우리 이제 넥슨하고 NC소프트가 참여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머 게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여름방학 앞두고 이제 게임사들이 야심차게 그 학생들 코 묻은 돈 뺏어 먹으려고 신작을 공개하는 기회죠. 자, 오늘 날씨 정말 여름 날씨 못지않게 더웠는데요. 이렇게 여름이 빨리 찾아오면서 썸머랠리도 일찍 오려나 이런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뭐 이미 썸머랠리가 불이 붙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짧고 굵게 라고 생각하기에는 작년의 경우 보면은 굵고 또 길었어요. 저는 이거를 다 어떤 유동성의 어떤 향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간밤에 캐나다가 미국 못 기다린다.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때린다 해서 금리 인하 전격 발표를 했고 이제 오늘 밤 20일까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많이 배우는 게 도대체 이렇게 고금리하고 유동성 버블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옳고 워런 버핏이 말한 미스터 마켓은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